여러 의혹으로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입장의 변화는 없으실까요? 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계속 백지 신탁하셨다가 되돌려 받으셨는데 이게 취지에 맞다고 보실까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은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문제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오늘 많은데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백지 신탁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맡기겠다라고 정 후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상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백지 신탁이 되어야 되고 전량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백지 신탁 문제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퇴직을 할 때 찾아가면서 차익을 본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제도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0억대 자산가 그리고 상당수의 이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처분 이야기가 나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다소 이제 애매한 입장을 내놨는데 과거 다른 후보자에게 됐던 잣대와 다르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백지신탁 제도가 어려운 제도예요. 예. 제도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상 이제 주요 공직자 들어갈 때 주식 관련 주식, 예. 특히 비상장 주식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장 주식이 그냥 매각하면 되지만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사실 거래가 잘 안 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이해운 후보자 말씀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백지신탁을 해놨는데 이거 매각이 되면 팔리는 건데 통상 매각이 잘 안 되죠. 비상장 주식이고 하니까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고 나서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컨대 백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되돌려받았다 하더라도 뭐 그 받고 난 이후에 한 3년이든 거래를 할 수 없게 한다든가 뭐 등등을 해서 임기 중에 혜택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의 어떤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재산 형성과 관련된 말도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족회사로 13억 플러스 알파 재산 형성.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시어머니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새 아들에게 비상장 주식, 이해운 후보자 남편 작은아버지 소유 회사의 주식을 10억씩 증여해줬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1인당 2억씩 배당금을 받았다. 세무 전문가는 가족회사를 통해 증여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 회피의 전형적 사례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증여세 냈으니 된 건 아니냐라는 말로 해명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무주택 서름을 외친 바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15년 무주택자다, 집 없는 서름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 라고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당시에도 26억의 전세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었고 이 이후에 이른바 반포동 아파트의 로또 청약으로 35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무주택자 자격 청약 당첨, 8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 2개월 만에 분양가 36억 7,840만 원으로 완납. 이해운 후보 배우자가 최근 실거래가는 80억 원, 35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무주택 서름 외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성춘 부회장님?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서 무주택 서름을 외치셨는데 네. 20몇 억 전세 살고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남편이 로또 분양에 또 당첨, 운도 좋아. 35억 시세 차익을 봤다. 이 서럽다 이게 외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무주택자 발언했을 때 저희 당과 다른 진영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예,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대표께서도 그 당시에 그 기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 많은 인사들이 저게 무슨 서민 코스프레냐. 정말 집을 못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분은 정말 큰 집을 사고 싶어서 안 사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른 집에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이 로또 청약. 근데 뭐 로또 청약 자체가 된 거는 뭐 불법적인 방법은 아닐 겁니다. 네. 아닌데 그건 그냥 참 운도 좋으신 분이다. 돈도 예. 많으신데 운도 좋다는 생각이 들 뿐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적 이 공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무도책자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이거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로또 청약도 되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뭐 돈 많은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해명하겠다, 눈높이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부동산 뭐 투기 문제, 자식들 뭐 증여 문제 이런 것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왜 검증 안 했습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서 5번 공천 줄 동안 3번 강남 서초에 공천 주면서 국회의원 만들 동안은 왜 이런 거 몰랐습니까? 투기 관련되는 90년대에 나왔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했거나 검증했을 때 해명자를 듣고 괜찮다고 판단했거나 그렇게 해서 공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후보자가 되니까 그걸 들춰내면서 갑자기 막 공격을 하시잖아요. 적어도 저는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비판했던 저희 당 아마도 청문위원들도 그 부분은 사과하라, 그 부분 비판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걸러내지 못했거나 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성은 그래도 전제로 깔고 지적을 하셔야지 네. 마치 너무 당당하게 비판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분들은 지금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거 모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누워서 그래서 침뱉기란 발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네. 민주당도 아니고 그럼 대통령실은 왜 검증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감수를 해야 되고 비판받을 부분인데 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저 정도 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검증하지 못했지라는 비판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설득해야 되고 설득이 안 되면 또 이 부분을 지명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인사청문회는 저희가 이걸 인사청문회 했으니 강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는 설득 안 되면 답을 낙마다.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뭐가 관련된 일 조금만 더 연결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 때는 이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국민의힘이 5번 공천했는데 왜 이걸 못 걸렸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전에 못했던 걸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이해운 의원이 전에 장관으로 추천된 적도 없어요.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청문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 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총선이라는 것은 비례대표하면 300명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검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걸 옛날에 뭐 국민의힘 전 정부는 어떻게 했는데 이걸 뭐 왜 못했냐 이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못했을 때 윤 대통령 때문에 비상계엄했고 잘못했냐 그런 거 똑같기 때문에 그건 비교 대상이 첫 번째는 아니고. 그래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줄 때는 앞으로는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맞는 예.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김병기 의원이랄지 강선우랄지 왜 이런 사람 검증 안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맞는 말이네요. 비리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래서 그건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의 이해운이 기획연설실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적합한지 아닌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제가 네. 드려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인성이 아무리 나빠도 조금만 전문성 있으면 임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 관한 거 이미 다 나왔어요. 자, 재산이 많은 거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의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처 장관으로 후보자로 추천이 됐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랄지 경제 철학 자체가 지명되면서부터 100% 바뀐 거잖아요. 180도. 이게 두 얼굴을 가진 거죠. 그럼 기획예산처 장관 하다가 다시 적극 재정에 날 앞서겠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말을 180도 바꿨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만두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까? 이런 사람이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졌다는 사람이 장관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그걸 따지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예전에 잘못했네 못했네 이 관련된 뭐 당이랄지 그거 갖고 따질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주택과 관련돼서 또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대목도 있는데 온갖 대출을 막아놔서 현금 부자만 로또 청약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현금을 갖고 있는 로또 청약에 당첨됐던 겁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어쨌든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15년 넘게 무주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자기 종부세 안 내려고 종부세 반대한다. 제가 그 기사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집을 팔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뭐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그것도 뭐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부당하죠. 오히려 사람을 잡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영아 의원님? 역시 정치는 말 조심해야 된다. 언제든지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 같고요. 선출직 공직자의 턱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하려면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 명이다. 10만 명의 공동체를 운영하려면은 10만 명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한다. 그럼 그 대표를 뽑는 데는 전제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되려면은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정보가 많은 현명한 사람이거나, 두 번째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만이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맞네요. 겁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붕괴 상태에 있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뽑히기 때문입니다. 즉 선출직에 대한 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임명직은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 우리 닦아놓고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김병기 원내대표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혜훈 지금 지명자는 사실 부자예요. 부자고 재산 증식에도 굉장히 능한 것 같고, 부자죠. 능한 것 같고, 또 뭐 그런데 이제 본인의 발언들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저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저는 이 기회에 선출직 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고 그러네요.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